그 다음에 볼 작품들은 시조, 세수입니다. 시조가 세수가 이렇게 연달아 있는데요. 처음에 있는 작품부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작품은 성산문의 시조인데요. 이 성산문은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다시피 세조, 그리고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는 사건이 바로 개유정난이죠. 이때 얽혀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육신의 한 명이었습니다. 사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4명의 죽은 신하라는 뜻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단종을 추종하고 그다음에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는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는 그러한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6명의 신하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작품 볼게요. 이 몸이 죽어가셔 무엇이 될 거 아니? 내가 죽어서 무엇이 될까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이 되야이셔. 복례산이라는 그 신선의 그 산에 신선들이 사는 그 산에 가장 높은 봉우리에 있는 낙락장송 소나무가 되어서 라는 뜻이에요. 소나무가 되어서 백설이 만건곤할 때 백설이 하늘과 땅에 가득할 때 독야 청청하리라 홀로 푸르리라 라는 건데 백설이라는 건 뭘 상징하냐면 그냥 눈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흰 눈을 상징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흰 눈이라기보다는 배경 지식을 동원해 봤을 때 수양대군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양대군의 세력이 만건곤할 때 하늘과 땅에 가득할 때 나만은 푸르겠다. 모두가 힐 때, 모두가 하얀색일 때 나 혼자 푸른색이겠다라는 거. 즉 나는 단종에 대한 절개를 지키겠다 라는 거죠. 이 절개를 지키겠다는 자신의 감정을 뭐로 표현을 했냐,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표현을 한 거죠. 모두가 하얄 때 나 혼자 푸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조를 보겠습니다. 박효관의 시조예요. 박효관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의 시조 작가이자 또 시조집을 편찬했던 여러 군데 다 산발적으로 그냥 흩어져 있었던 시조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박효관의 시조는 사랑과 관련된 거예요. 꿈에 나타났던 그 님이 깨어보니까 아무 데도 간 데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없는 거죠. 탐탐이 괴던 사랑 날 버리고 어디 간 것인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던, 서로 사랑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나를 버리고 어디 간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차라리 꿈에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꿈속이 허사일망정, 허사이라망정 아무리 소용없다지만 소용없을망정 그래도 자주 보이라 하여라. 자주 보이게 하여라. 꿈이 아무리 허사이지만 꿈속에서라도 임을 만나고 싶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굉장히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작품은 창내고저 창을 내고저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저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설시조입니다.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내용들을 한 시조 안에다가 담고 싶어 했던 그러한 조선 후기에 민중들의 요구에 맞춰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있었던 작품은 사실 사설시조, 지금 전해지는 사설시조 중에 가장 오래된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정철의 사설시조예요. 정철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관동별곡, 그 다음에 삼이인곡, 송미인곡 이런 작품을 썼던 가사 작가인데, 가사뿐만 아니라 시조에서도 정통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창내고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비슷한 내용을 가진 작품들이 많고 단어만 조금씩 바뀔 뿐이지 이런 비슷한 발상이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많으니까 한번 유의 깊게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내고저, 창을 내고저,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저. 내 마음에, 내 가슴에다가 창을 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창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열고 닫을 수가 있으니까 라는 거죠. 고무장자, 새살장자, 가로다지, 여다지에 암돌적이, 수돌적이, 이런 것들은 다 아래 나와 있다시피 창문을 만드는 재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을 크나큰 장도리로, 장도리라는 거 아시죠? 망치의 일종, 망치 같은 거, 장도리로 뚝딱 박아서, 여기 뚝딱이라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죠.
이런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좀 실감 있는 그러한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뚝딱바가 내 가슴에다가 창을 내고 싶다. 지금 제가 카톡이 왔네요. 선생님 뭐 왔는데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단톡방에 온 거니까 무시하겠습니다. 음성 상징어가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이내 가슴에 창 내고죠. 이따금 답답할 때 여다 전화 볼까 하노라. 이따금 가끔 이란 뜻이죠. 이따금 답답할 때 많이 답답할 때 여다다 볼까 하노라. 이따금 많이 답답할 때 내가 창을 냈던 그 창문을 여다다 볼까 하노라 라는 그냥 굉장히 답답한 심정인 거죠. 답답한 심정을 여러 가지 사물을 통해서 해학적으로 표현했던 그러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상이 굉장히 좀 특이한 거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자, 뒤에 있는 문제는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풀어줬기 때문에 같이는 풀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뒤에 나와 있는 작품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색의 작품인데요. 이 이색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면 편하겠죠. 이색은 물론 이게 시조이긴 하지만 시조는 고려시대에만 지어진 작품이 그 갈래가 아니에요. 시조는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도 쓰였던 작품인데 이 이색이라는 사람은 고려와 조선의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고려시대 때의 충신인데 조선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고려를 약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먹으래라. 백설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어떤 대상이라기보다는 고려시대의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고려의 세력이 잦아들었어요. 고려의 세력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한 골짜기에 구름이 멀기도 멀구나 라는 건데 지금 시간의 흐름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거죠.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백설이 잦아들었다. 그러니까 눈이 다 녹아내렸다라는 거. 봄이 왔다는 거죠. 봄이라는 게 뭐 물론 많은 작품에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계절이 변화했다라고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흘렀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이 날이 지났는데 그때 매화는 과연 어디에 피었을까? 매화는 나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즉 고려의 충신들을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 반가운 그 매화들, 나의 친구들은 도대체 어디에 피었을까?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디에 피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쓸쓸한 겁니다. 석양에 나 혼자 펴있기 때문에 혼자 펴있어서 갈 곳 몰라 하노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고독이 드러난다는 거죠. 고려의 멸망과 더불어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등장하면서 나와 뜻을 함께했던 그 친구들 혹은 고려의 충신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 홀로 있기 때문에 쓸쓸하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감정을 더욱 크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석양입니다. 석양이라는 게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당연히 설명을 해줬지만 시간적인 배경이 저녁이란 말이에요. 저녁에 당연히 센치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 굉장히 다운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에서 고독의 정서가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부사시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